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연간 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법무법인 창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와! 그분들이 저희 그 채널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신 만큼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면 조금 식상하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크로스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크로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종훈 네, 변호사님 맞아요. 네. 어때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먼저 박정환 변호사님께서 네. 김종훈 변호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뭐 네.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좀 네,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저희 법인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 네. 별명도 알고 있어요. 약한 을님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네, 실제로 강하늘 씨의 어떤 그 훈훈한 외모와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나중에 강한 씨가 진짜 소송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박정원 변호사님은 저희 법인의 되게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연대 법대를 졸업하셨는데 당시 연대에서 연대 조인성이라는 말을 편집해 주시려나? 그거? 이건 편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정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 자국민과 동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최근에 시행된 제도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 그리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가입이 되고 나면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라는 것은 이제 그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당연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한 외국인들이 이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게 하는 대신에 이제 6개월까지 체류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뭔가 제도가 바뀌었는지? 굉장히 얌체적인 행동, 이게 체리피커라고 하잖아요. 왜 딱 내가 수술만 딱 받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제가 되게 인상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 동포 누가 들어와서 석 달 딱 체류하고 총 260만 원의 보험료만 납입한 다음에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고 총 진료비 6억 원 중에서 5억 5천만 원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붕괴를 하고 이게 이제 보험 용어로는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은 사람들이 거액의 혜택을 보는 거. 그러면은 건강한 수급 구조가 되지 못하죠.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연 가입 제도를 도입한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똑같이 반대로 독일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치료를 하면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재무 건전성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장치들을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분들의 그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와 이제 지역 가입자로 나눠질 수가 있을 텐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한국과 똑같이 이제 급여를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자가 원천 징수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그 납부를 하게 되고요. 네네. 제가 받는 이제 급여의 6.67%가 이제 건강보험료로 납부가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근로자가 내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급여 곱하기 6.67% 곱하기 50%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최저 이제 납부금이 있는데 이게 그 직전 연도에
이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입자의 그 평균 보험료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평균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이면은 그 평균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 같은 거를 다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평균 보험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일부 외국인 경우에 그 보험료 경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인도적 체류 허가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30%가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재동포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공단에다가 직접 소명을 하면 이제 50%까지 경감을 되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의 생활 안정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는 또 다르고, 그렇죠. 또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도 퍼센트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미납 기간 동안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일단 중단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자 연장이나 체류 허가 신청을 할 때 거절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난 안 낸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이제 같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어떤 집이 있으면 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체납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4대 보험, 이제 사회보험을 이제 뭐 준조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법률에 따라 이제 강제로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세에 준한다 그래서 준조세라고 하고,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준조세가 오히려 세금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세금은 가끔 깎아도 줄 때가 있는데, 근데 준조세는 그런 것도 없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의료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칙 40조의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국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번 떼보겠습니다. 잘 안 떨어지네요. 네.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사실 이번에 되게 마스크를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창 때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줄 엄청 섰죠. 그쵸. 네. 막 줄도 서고 막 저도 못 사고 그랬는데 과연 외국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지. 이건 당연히 구매를 할 수 있고요. 한국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갔을 때 저희 오부제에 따라서 이제 공적 마스크를 똑같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날짜에 맞춰 똑같이.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감염병의 범위가 궁금해요. 기존에는 엘토르 콜레라를 포함한 콜레라, 그다음에 페스트, 황열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거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스, 메르스 이렇게 막 예상하지 못한 질병들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런 신종 전염병, 그리고 재발되는 전염병,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생물 테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 조항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IHR에 따라서 규정되는 그런 감염병, 지금 네. 말씀하신 혜택받는 감염병의 범위는 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 코로나까지 네. 이런 유행성 질환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고 신생 감염병을 모두 이렇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을 다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원정 의료 논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먹튀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4년 동안 1조에 가까운 그런 건강보험의 흑자가 있었다. 따라서 그리고 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의 의무화로 인해서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반면에
좀 먹튀가 사실이다라는 이런 좀 주장도 있더라고요. 전체 외국인 보험료 중에서 70%가 넘는 이 비율이 중국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적자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이 주목받게 된 게 2015년이거든요. 근데 2015, 예, 얼마 안 됐죠. 그때 이제 국정감사 때 30만 원 정도 보험료만 내고 2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거는 좀 보험 수급 구조에 맞지 않지 않냐. 또 지적했던 게 결핵 환자가 이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걸 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그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입국하는 얌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전면 철폐하자, 이제 이런 주장까지도 막 나왔었어요. 아까 제가 독일 이야기 살짝 했지만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막는다라고 하면은 외국에 체류한 한국인이 이제 그 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 자체는 사실 먹튀냐 아니냐 이제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정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11만 원 이상을 이제 그 월에 이제 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으로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당연 가입 제도를, 나는 보험 가입하기 싫은데 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반대 여론이 실제 찬성 여론보다 오히려. 더 많고요. 네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됐지만은 사실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와 외국인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혜택을 비교를 해보면은 1조 가까운 수년 동안 1조 가까운 그런 흑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더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산술적으로는 그런 결론, 역사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국인 건강보험이 무조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정말 외국인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추가적으로 첨언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촬영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 일이 이제 그 변호사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 편인데, 정말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 전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먹튀라는 어떤 이런 케이스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그 케이스가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지,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다문화 가정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갔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분들이 국내에 거주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듣고 이제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편적인 사례로 전체를 다 판단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무엇보다도 비욘디 TV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설렜고요. 맞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초호화 퀄리티는 겪어보지 못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간의 수공업 느낌이라고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